좋아요, 구독.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연이은 악재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고꾸라졌습니다. 2019년 이후로 약 4년 만에 신저가를 찍으면서 주주들에게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공개작들의 흥행 여부를 지켜보자라는 신중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CJ그룹주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CJ그룹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JCGV가 유상증자 공시를 내놓은 데 이어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는 횡령 혐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CJ그룹주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우하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상 좋은 이슈가 없고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추이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CJ 그룹주들이 좀 아무래도 영위하는 사업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컨텐츠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또 이제 그룹에 좀 전반적으로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CJENM도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1.5% 정도인데 이게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8만 원에서 주가 움직임을 네. 보였었던 게 6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게 연초에는 11만 원에 했었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CJCGV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범죄도시 3가 흥행을 하면서 이제 좀 영업 안주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조금 이제 운영자금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이게 역시나 유증이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왔고요. 조금 제일 안타까운 게 스튜디오 드래곤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네. 횡령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는 알기가 정말 어려운 이슈죠. 근데 그렇죠. 이제 사실 캡티브 마켓에 대한 이런 비중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이런 좀 악재가 은연중은 조금씩 뭐 알려졌었나 봅니다. 수급을 보면 일정한 계속 이 매도 물량들이 네. 있었거든요, 기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나하나가 사실상 굉장히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아플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터져 있다 보니까 주가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관련된 그룹주 모두 다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J그룹주에 대해서 지금 사실 살펴보면요. 요즘 들어서 조금 다른 의미로 주목이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크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2019년 이후로 4년 만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더글로리도 흥행을 했고요. 드라마 흥행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드라마 편성이 축소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고 앞으로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횡령 부분에서의 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면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들어서 좀 컨텐츠 섹터가 너무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K 컨텐츠가 상당히 위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이전에는 엔터사들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엔터사들 지금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는 뭐 정말 고공행진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죠. 여전히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컨텐츠도 해외 나가서 넷플릭스 같은 거 켜보시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탑10 안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빌보드 200에 들어갔다. 사실상 그 이슈 나오면 거의 상한가 바로 갈 그렇죠.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흔해? 약간 이런 느낌까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왔다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뭐 영화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컨텐츠의 위상이 그만큼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때 우영우로 한번 큰 폭의 회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땡스 우영우. 라는 네.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뭐냐? 컨텐츠가 그 플랫폼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느냐가 결국에는 플랫폼이 성장을 하느냐 죽느냐 이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때 우영우 덕분에 에이스토리 주가도 대단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네. 올라갔죠.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힘을 응축했고 시세가 분출될 땐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게 이전에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이제 드라마들의 이런 힘들이 뭉쳤고 이게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단박에 막 3, 40%가 금방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실상 뭐 이제서야 캡티브 마켓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이미 연초부터 이제 증권가 리포트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광고 매출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캡티브 마켓에 대한 이런 드라마 슬롯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고 그게 이제 이 기업의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하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좀 상당히 과하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슬롯 수가 뭐 절반 이상 줄어든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캡티브 마켓 한 2개, 물론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정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횡령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횡령 이슈는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오스틴 임플란트도 사실상 상장 적격성 실사 검사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부분은 상장 적격성 실사 검사로 들어가게 되면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거래 재개가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게 만약에 그 자본들을 메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상장 폐지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이 주가의 흐름들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횡령건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K 컨텐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사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좋은 얘기들은 많이 있죠. OTT 네. 플랫폼에 대한 이런 확장 이슈들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여전히 미드와 비교했을 때는 제작비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아요. 물론 그 뒷면에는 이제 우리 인력비를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긴 되겠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봤을 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 기조들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K 콘텐츠 자체는 보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횡령 이슈가 나와 있는 만큼 이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CJ, CGV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희가 어제 또 방송을 통해서 다뤄드렸는데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급락세를 보였고 오늘도 지금 10,000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또 증권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기적인 급락에 그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극장도 정상화가 되고 재무 구조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나중에야 당연히 좋아지게 하겠죠. 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받아서 이 품목을 보시게 되시면 채무 상환자금 규모가 제일 큰데 이게 3,800억 원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다음에 채무 상환자금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유상증자를 했을 때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시설 투자라든지 뭔가 기업의 실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공장 투자, 뭐 아니면 신사업 투자 이런 것들이라면 주주들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미래를 본다면 좋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뭐 채무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 거의 다 자금을 써버리면은 이거는 다음에 또 만약에 영업 흐름들이 좋지 않게 된다면 또 다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번 이 유증은 결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음표가 좀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 뭐 최근에 유증 이슈들이 상당 부분 크고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물론 뭐 SK 온에게 돈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주주 가치를 어떻게 환원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부족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단연 환원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좋게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화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범죄도시 3가 이제 1,000만이 됐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렇게 1,000만 영화가 나오면 영화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주가가 슈팅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의 미동도 없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맞아요. 기간 동안에 3번이나 올랐고요. 프리미엄관 같은 경우는 돈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작이 아닌 이상으로는 OTT 금방 뜰 텐데 이 생각으로 영화관 오히려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전 다른 공연 찾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뭐 뮤지컬을 본다든지, 그쵸. 오히려 연극을 본다든지 네, 이렇게 왜냐하면 특히나 되더라고요. 연극 같은 네. 경우는 조금 저렴한 쪽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리면 네. 그 가격으로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OTT 쪽으로 그거는 이제 눈에 담을 이 눈으로만 담을 수 있는 거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흥행하지 않으면 정말 OTT에 뭐 금방 또 한 달도 안 돼서 다 뜨기 네. 때문에 이거를 굳이 영화관에서 봐야 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영화표 가격은 올랐지만 이게 P는 올랐지만 Q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괜찮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극장가들은 여름이 최대 수혜주 성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날이 덥다 보니까 사실상 안에서 많이 즐기게 되지만 뭐 지금 CJ, CGV도 그렇고요. 콘텐츠리 중앙도 마찬가지죠. 네. 바닥권에서 기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배급사 중에서 일부는 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지만 이것도 여전히 밑에서 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CJ, CGV를 보면 영화가 대박이 나오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업적인 부분에서의 좀 장기적인 이런 이 앞으로의 정말 이 BM을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 시점에서 계속적인 유상 증자 이거는 좀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아요, 구독!